예민수의 주식 라이브쇼 목요일 순서 오늘 초대석으로 코스피 2700시대 반드시 보유하고 가야 할 종목, 머스트헤브 종목은 무엇인지 IBK투자증권 박근영 차장님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며칠 조금 흔들리는 것들은 숨고르기로 봐도 되는 건가요? 예,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도 현선물을 샀죠. 예. 물론 이제 규모는 조금 줄어들었기 때문에 지수에 대한 경계감은 분명히 있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치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2607포인트 정도가 코스피 최대치였던 네. 걸로 기억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외국인들이 지금 최근에 매수세가 결국은 수급은 최근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주도를 하고 있는 그렇죠. 네. 상황인 것 같고요. 또 업종별로 사실 순환매가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가 굉장히 힘이 좋게 움직이다 보니까 지수가 잘 안 빠집니다. 네. 사실 최근 일부 고객들도 좀 빠졌을 때 샀으면 하고 현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갈 포인트를 잡지 못할 정도로 기다리는 조정은 또 오지 않는다. 예, 조정이 나오지 않죠. 그리고 조금만 빠지면 또 되돌려 놓기 때문에 특히 선물 흐름을 가지고 또 외국인들이 굉장히 받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좀 빠질 듯 했는데 오히려 끝에는 또 올려버리는 모습이었고요. 거래소 쪽이 조금 이제 목에 찬 듯 하니까 단기적으로 또 코스닥 쪽에서 이제 가는데 코스닥 쪽도 전체적으로 가는 건 또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라든지 뭐 일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또 보였기 때문에 네, 소부장이나 뭐 이 바이오 이런 쪽이 좀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장비나 소재 쪽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또 바이오 같은 관련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아마 몇 가지 어떤 업종이나 섹터 중심으로 저는 좀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최근 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은 이제 외국인들은 한번 사기 시작하는 업종은 좀 꾸준하게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업종이 있으면 사실 굉장히 좀 오랫동안 사면서 그 업종을 당기는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던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네. 지금도 아마 그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개인들로 물론 이제 뭐 예탁금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면서 뭐 사상 최대치 다시 근접하면서 올라왔지만 기관들의 힘이 굉장히 좀 무력하죠. 그리고 개인들은 또 개인 나름대로 종목 장세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따라서 결국 이제 아까 잠깐 저도 들었지만 이제 뭐 언택트가 갈 거냐, 컨택트가 갈 거냐 이 네. 부분은 결국 내년으로 넘어가면 실적이 나오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늘 이 시간에서 좀 짚어드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기대하면서 연말 그리고 좀 더 크게 보면 뭐 내년이죠, 그죠? 본 게임은 사실 내년이니까 네. 연말에 이제 기대감으로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좀 변동성 나올 수 있는 분야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본 게임이 내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연말 내년 꼭 보유하고 갈 종목. 그래서 첫 번째 섹터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호전주. 네, 맞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실적이 좋아집니까? 네. 예, 사실 이제 예전에 한번 그 제가 여기 출연했을 때 말씀을 한번 네. 드렸던 적이 있는데 내년에 코스피 기준 EPS 상향이 한 35%에서 40% 올해 대비 올라옵니다. 그래서 상당히 높은 그 EPS가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주가 지수는 올라왔지만 밸류에이션이 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아직도 국내 코스피 시장은 굉장히 매력적인 주가 지수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요. 시장에서 지금 보는 관점들이 하우스마다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약 2,800에서 2,900 정도까지는 코스피를 충분히 보고 있는 뷰들이 나옵니다. 그게 네. 이제 내년에 실적 추정치를 가지고 이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하는 건데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의미하는 바가 큽니다. 결국 이제 EPS 상향 조정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위 말하면 그 실적이 좋아지는, 그러니까 올해 대비해서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꽤 많이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턴어라운드 될 때 뭐 실적이 좋아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투자 포인트가 될 수는 있는데 이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결국 그 중에서 뭘 고를 거냐가 또 핵심이고 상대적인 수익률이 뭐가 좋을 것인가를 바라보는데 그 중에서 결국은 이제 PBR이라든지 PER이 저 PBR 이런 쪽으로 이제 좀 슬림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만이 좀 아웃퍼폼할 수 있는 수익률이 나온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퍼주라든지 이런 쪽은 실적이 좋아져도 사실은 좀 가기가 굉장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판단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제 그러면 35%, 40% 가까운 EPS 상향 조정이 나오는 경우에 뭐 어떤 섹터가 이제 이렇게 나오느냐를 봤을 때는 결국 굉장히 제한적인 섹터가 이런 부분들을 끌고 가더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 같고요. 결국 그 섹터들은 뭐 4가지 정도로 추려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경험을 했지만 반도체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화학이죠, 화학. 그다음에 이제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뭐 자동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가지 섹터, 그러니까 반도체, IT, 하드웨어, 그다음에 자동차, 그다음에 화학, 특히 화학 부분도 요즘에는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섹터가 굉장히 주도적인 EPS 상향 조정 업종이기 때문에 아마 단기적으로도 좀 더 이게 돌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이 EPS에 따라서 아마 주가를 좀 이제 주도할 가능성이 좀 높은 업종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 실적이 이제 좋아지는 sektor들 대표적으로 반도체, 또 IT, 하드웨어, 자동차, 화학을 말씀하셨고요. 네. 우리 박승현 차장님과 얘기할 때 여러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뭐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같이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섹터별로 이제 이 섹터 4개만 얘기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섹터별로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모멘텀과 아이템이 있고 그중에서 어떤 게 소위 대장주냐를 봐야 되는 건데 반도체부터 그럼 반도체는 뭐 삼성전자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겠네요. 네, 뭐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라오면서 이제 사실 뭐 가격도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바와 같이 네.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뭐 조정이 하루 이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업황으로 보면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볼 때 업황이 좋아졌다는 시그널이 나온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인텔의 서버용 그 아이스레이크라는 그 제품이 출시가 오히려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사실은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지연되는 것이 이제 5차례 정도 이야기가 나온 거기 때문에 새롭게 악재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의 안정적인 흐름과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새로운 신고가를 썼던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좀 본다면 최근에 SK 하이닉스가 디램 재고가 2주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시그널이 좀 된 것 같아요. 리스타킹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플래시 부분을 이제 인수하게 되면서 업종에, 그러니까 이 글로벌 반도체 업종의 콘솔리데이션, 그러니까 이게 결국 구조조정이 시작된 거라고 이제 사람들이 시작을 보기 시작했고 이 부분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이제 강자들이 결국은 더 살아남는, 돈을 더 많이 버는 쪽으로 글로벌리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 지난번에 좀 비싸게 산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생각하고 보니까 또 이제 업황이 돌아서니까 잘한 결정이다. 그런 게 이제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런 예.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한국과 대만이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요. 네. 대만이 이제 IT 비중이 워낙 높기 때문에 그래서 대만의 전자 부품 수출과 한국 반도체 수출이 최근 월 기준으로 대만 같은 경우는 21.8% 급등을 했고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오히려 31.9%나 전년비 급증을 했기 때문에 섹터별로 본다면 굉장히 드라마틱한 상승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외국인 순매수가 반도체 대용주로 좀 집중됐다는 점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제 이런 대용주가 좀 더 대용주 위주의 플레이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보고 있고 목표주가 상향 조정도 충분히 될 수 있다 보는데 아마 이 부분에 따라서 이제 중소형주 같은 경우도 파운드리 전공정 시설 투자 수혜주라든지 후공정 파트너사들이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종목들이 이제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런 종목들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좀 쉬었지만은 중소형주 중에 반도체 관련 종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 빅사이클을 사실 예견을 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그 내년부터는 굉장히 크게 빅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되기 때문에 반도체가 제가 예전 다른 쪽에 가서 이야기할 때 삼성전자 앞자리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제 얼마 안 됐는데 바뀌었잖아요. 5에서 6으로. 7로 가는 거죠. 아, 이제 7로. 예. 7만 전자로. 그렇죠. 그 정도까지 가야 또 크게 무리가 없는 가격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또 삼성전자가 이제 주가가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건희 뭐 전 회장님의 그 관련된 그 상속 관련된 이슈가 생기겠죠. 네. 그럼 상속 재원을 마련해야 되니까 전자가 또 대규모 그 배당을 할 수밖에 하겠죠. 없죠. 예. 아마 내년 1월 정도에는 배당 관련된 이슈가 있을 텐데 아마 이런 부분에서 특별 배당을 포함한 배당까지 매력적인 어떤 부분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인텔이나 뭐 글로벌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삼성전자 월등하게 싸다고 뭐 말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배당 매력까지 올라온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직까지도 전자가 굳건하게 지금 자리를 지킬 가능성이 있고 좀 더 추가 상향 조정 충분히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이제 지폭 수요 때문에 아마 그 여러 가지 부분에서 콘솔 게임 출시도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텔의 신규 플랫폼 출시가 서버 교체 수요가 상당히 자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5G 스마트폰 확대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내에 탑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또 많이 들어가죠. 그 자동차에도 마찬가지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DDR5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DRAM 쪽에 교체 수요를 자극하고요. DDR4에서 5로 넘어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DDR5 종 관련된 종목들도 상당히 좀 우리가 스타디를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이제 조금 더 핵심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논외로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2016년도 정도에 글로벌 그 기업들이 서버를 굉장히 대규모로
이제 그 마련을 했습니다. 네. 관련된 게 서버 관련된 교체 주기는 한 3년에서 4년 정도면 교체를 해야 되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올해 말 내년도가 그 글로벌리 진행됐던 서버의 교체 수요기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수요가 서버 쪽에서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그렇게 많이 하대요. 그렇죠. 데이터들을 많이 사용하는 그 산업 구조로 가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 서버 쪽에 이 수요들이 꽤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또 교체 시기까지 돌아오기 교체니까,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그렇고 5G 시대가 또 도래하면 더더군다나 이제 컨텐츠라든지 이런 부분 데이터 네. 용량이 더 커지기 때문에 이 교체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돌아오는 게 내년 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서 그 빅사이클이 충분히 이제 1, 2년 정도는 갈 수 있다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공급 측면에서 이제 기술 변화에 따라서 공급이 굉장히 제약적이기 때문에 가격이 또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DDR5 적용이라든지 그다음에 EUV 장비가 도입되죠. 예. EUV 장비는 삼성전자가 아무리 돈을 갖다 줘도 가지고 올 장비를 마음대로 못 산다면서요? 그렇죠. 마음대로 네. 가져올 수 없는 장비인데 이 EUV 장비에 따라 이제 초격차가 벌어지는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이 도입에 따라서 이제 수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초기에 잡힐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물량들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이제 기술적인 격차는 벌어지지만 물량들이 공급이 굉장히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낸드에서 더블 스택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아마 공급 제약 요인도 될 수 있으니 결국 이제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공급이 제한되면서 수요가 이제 코로나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오면서 수요가 또 회복되면 공급 제약이 되고 수요가 회복될 때가 가장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가장 좋은 구간이거든요. 네. 실적단에서.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그러면 이제 이 구간에서 장비나 소재는 사실은 악재인 구간이거든요. 공급량이 줄어드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실 악재인 구간인데 시차는 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이제 그 대형주들이 가고 난 다음에는 그럼 공급이 제한됐으니까 이제 캐펙스를 늘려야 되겠네. 지금 막 설비 투자 지금 그렇죠. 막 늘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려야 네. 되겠다고 생각하니까 이제 투자하고. 장비나 소재가 이제 결국 뒤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자나 SK 하이닉스가 먼저 좀 움직여주고 네. 그 뒷단에 캐펙스가 모자라겠네라고 시작하는 순간 이제 투자가 들어가면서 이제 장비나 소재가 따라가는 국면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 삼성전자 관련된 부분도 장비 업체 주가가 생산업체나 장비 소재와 뭐 결국은 동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갈 수 있겠고요. 그래서 최근에 뭐 원익 IPS라든지 뭐 네, 유진테크 종목 좀 정리할게요. 반도체 실적 보전.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대형전자로 관심주이고. 예, 예. 그래서 그다음에 뭐 소부장 쪽에서는 다 그렇죠. 지금 뭐 어느 하나 사실 빠질 부분은 없습니다만, 예, 예. 뭐 원익 IPS라든지, 예. 그다음에 PSK, 그다음에 유진테크, 뭐 LT 백큐ම්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 외에도 많죠. 뭐 테스도 최근에 수급이 좋고, 그러니까 반도체를 어느 하나를 딱 놓고 뭐 어떤 네. 종목이 탑이다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데. 많으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소재 쪽에는 뭐, 네. 장비 쪽에는 뭐 이렇게 몇 가지 종목을 조금 압축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결국 네. 이제 그 부분에서 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파운드리 전공정 시설 투자 네.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후공정 파트너사 이런 쪽을 보고 EUV 관련된 쪽도 상당히 좀 보셔야 됩니다. 네. EUV 쪽도 이제 뭐 SNS 텍이라든지 네. EUV 쪽도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결국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많이 또 우리가 기회가 많고 그다음에 EUV 쪽도 이 장비에 대한 도입 때문에 EUV에 들어가는 뭐 소재라든지 이런 것도 좀 독특하게 좀 다르게 이제 좀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라 사실은 반도체 쪽의 중소형주는 이 부분도 굉장히 돌아가면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어느 하나가 네. 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고 또 뭐 어떤 지역에 이제 오스틴 쪽에 삼성전자 공장을 증설한다더라 미국 이러니까 오스틴, 예. 네. 그러니까 뭐 오스틴에 있는 관련주들로 또 이야기가 돌고 그러니까 네. 어느 하나가 굉장히 뭐 어떤 섹터 어느 쪽이 굉장히 좋다라고 하기에는 좀 어렵고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좀 캐펙스가 올라온 부분에서는 좀 돌아가면서 좀 봐야 되는데요. 어떤 좀 스타디를 많이 해야 되는 네. 것 같은데 어쨌든 반도체 관련된 쪽은 어느 하나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종목들 그러니까요. 중에는. 아니 네네. 100% 공감하는데 네네네. 이 특별히 반도체 소부장 쪽은 다른 섹터보다도 더 이 반도체 공정 자체가 네. 이 여러 공정이 있고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고민이 되니까 예를 들면 네네. 뭐 네. 택배업체, 제지업체 뭐 네네. 그런 거 사실 화학도 분야가 많지만 그래도 늘 괜찮은데 반도체는 섹터가 너무 많아서 네네네. 맞습니다. 뭐 대형주 가운데는 어쨌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네. 타이밍을 보고 중소형주 단에서 그래도 너무 많은 얘기를 몇 개만 좀 조금 더 네, 아까 네.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원익 원익 IPS, IPS. 뭐 유진테크, PSK, LT 백큐ම් 음. 정도로 조금 압축해서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언급하지 않은 종목들이 수익률이 더 좋을 수도 그럴 수 있습니다. 있죠. 네, 당연히. 그렇지만 네. 어쨌든 이 부분 네. 중심에서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이, 당연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부품단에서 그냥 한 종목만 뭐 현대차가 치고 나가지 갈 수가 있나요? 네. 그런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공부를 일단 하고 이 공정 저희가 지난번에 그래서 리포트가 나왔길래 DDR5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네, 네, EUV 얘기도 좀 한번 하려고 하는데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죄송함을 무릅쓰고 종목을 몇 개 좀 그래도 좀 얘기를 해주십사.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기본이고 부품단은 굉장히 많은데 원익 IPS, PSK, 유진테크, 에로티베큐ම් 정도, 플러스는 공부하시고. 자, 반도체는, 가고요. IT 쪽인데, IT는 IT가 아니라 IT 하드웨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IT하고 IT 하드웨어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글쎄요, 뭐, 딱 특정 짓기는 좀 쉽지 않은데요. 사실 뭐, 그냥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게 와닿기가 좀, 편할 것 같아요. 사실 종목으로 말씀드리자면. 뭐 삼성전기 뭐 이런 것들. 네, 맞습니다. 두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기입니다. 이제, MLCC는 뭐 모두가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최근에 좋아지는 모습이 분명하고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기저 효과로 인해서 내년에 한 13%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화웨이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약 그 글로벌리 수출하는 쪽에 한 9천만 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량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화웨이가 이제 아너라는 중소형 관련된 그 중저가폰 관련해서도 이제 지금 매각을 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9천만 대를 나눠 가지게 되겠죠. 물론 이제 중국의 로컬 업체가 좀 가질 수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나 그다음에 애플도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에 또 인도 시장에서도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지금 그 중국이 철회를 하면서 중국이 시장에서 철수가 되면서 이 부분에서 이제 MS를 올리려고 이제 다각도로 이제 제품을 다각화하면서 인도 시장에서 굉장히 올라왔거든요. 주로 스마트폰인가요? MLCC 업체는? 아닙니다. 뭐 아닌가요? 자동차가 사실 더 중요하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자동차가 탑재량이 더 많은데요. 근데 5G 스마트폰은 또 기존 스마트폰보다 탑재량이 더 많아지는 거고요. 개수가 많다는 그렇죠. 걸 쓰는 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이번 신제품이 모두가 다 이제 5G로 나왔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제 LCD가 아니라 이제 OLED 모델로 전부 다 나왔기 때문에 변화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올해 부진했던 자동차 수요도 내년에는 이미 이제 회복을 좀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동차가 이 부분에서 자동차 관련된 부분도 전장화라든지 그다음에 전기차 출하 확대 때문에 아마 이 역시 MLCC 탑재량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고요. 아마 이제 2020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세라믹 그 캐패시터 관련된 그 수출 중량과 수출 금액과 관련된 부분을 본다면 최대 그 성수기였던 2018년 3분기를 이미 초과하고 있다는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MLCC 관련된 부분은 지금 굉장히 호황기로 이제 접어들고 있다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2021년 MLCC 부분 영업이익률이 약 20% 가까이 시현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좀 중요하게 볼 부분은 이 삼성전기가 이제 그 가격 상승이 사실 없었습니다. MLCC가 가격 상승이 없었는데 MLCC가 삼성전자 주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MLCC 제품에 대한 가격 상승이 거의 없었는데 이익률이 20%까지 급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펀더멘탈에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원가를 줄였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내용이 있겠죠. 근데 이제 가격 상승이 없는데 이익률이 급증했습니다. 그 OP 마진율이. 그래서 이게 펀더멘탈에 대한 레벨업이 분명히 됐다 보고 있고 내년에 수요가 많아지고 결국 이제 물량이 매출이 확대가 된다면 이익률이 더 올라가는 효과. 그래서 이제 굉장히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고요. 이제 패키지 기판 같은 경우도 이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실현한 아이템인데 아마 FC BGA라든지 FC CSP 뭐 고사양화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5G 관련된 RF 비메모리 수요 증가 때문에 아마 향후에도 상당히 양호한 정제가 될 것 같은데 적자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는 그 RF PCB 같은 경우도 매각을 하려고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약 500억 가까이인가요? 그 적자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떼어내는 부분만 해도 상당히 좀 이익 실현에도 상당히 애도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좀 논외로 말씀드리자면 이걸 또 어디가 갈 것인가? 이게 아마 시장이 한 4천억 정도 규모로 대충 알고 있는데 중국 업체 가져가는 거 아닌가요? 국내 같은 경우는 BH라든지 그다음에 영풍 관련된 그 그룹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뭐 이런 쪽이 좀 가능성이 높게 이야기되고 있어서 이 종목들도 이제 그 RF PCB가 매각 대상으로 됐을 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에서는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도 좀 비상하게 좀 보셔야 됩니다. 수혜를 받으니까요, 어쨌든. 그런 것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 2018년도에 PBR이 2.4배 정도까지 이제 삼성전기가 갔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근에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2018년 굉장히 좋았을 때에 필적하는 영업이익, 그러니까 한 1조 1천억에서 1조 2천억 정도 사이 정도가 이제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PBR이 그때 당시 PBR까지 충분히 갈 수 있지 않느냐 본다면 아마 지금 주가 수준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다. 그래서 아마 신고가를 뚫고 아마 갈 가능성이 크지 않느냐. 뭐 삼성전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삼성전기, IT 하드웨어 가운데 IT 하드웨어 쪽에 두 종목이라고 그러신 거죠? 네네네. 또 하나는 어딘데요?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사실은 이틀 전부터 주가가 이제 계속 횡보를 하다가 장대 양봉을 결국은 내면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LG전자는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 이제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이 내년에 원년이 된다는 그게 거거든요. 포인트죠. 네, 내년에 흑자돼요? 네,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디스카운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할인 요소가 제거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레벨업이 된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전장 사업 부분이 수주 잔고액이 약 60조 정도 되는 걸로 이야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자 아이템은 겨우 이제 수주를 하지 않고 흑자 아이템 정도로 위주로 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흑자 전환 가능성이 굉장히 가시성 높은 걸로 보이고요. 흑자 시현이 가능한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실 그 60조 정도의 그 아마 관련된 그 수주 잔고가 사실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됐으면 하고 이제 기대를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아마 조금 이연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 좀 본격적으로 매출이 좀 올라오지 않을까 이야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고정비를 커버할 수 있는 매출액이 이제 7조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초과할 수 있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볼 수 있겠고 이 부분에서 아마 흑자 전환 가능성 그러니까 아마 이 부분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흑자 전환이 되면은 이익단에서 약 4천억 정도가 애드업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분 때문에 흑자 되면서 지금 현재 PBR이 한 0.8배 언저리 정도 수준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과거에 우리가 그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GKW 인수를 2018년도에 했는데요. 당시 그러면서 이제 전장 사업부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면서 그때 당시에 PBR이 1.4배 정도까지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지금 0.8배 정도 0.84배네. 예, 그 정도 네.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제 그 전장 사업부 관련된 인수가 됐을 때 1.4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 밸류는 줘도 되지 않느냐. 전장 사업부 흑자가 돌아선다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LG화학이나 삼성 SDI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전기차 관련된 섹터가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 때문에 알죠? 한 1배 정도 되는 것 같네요. 네네, 잘못 봤습니다. 제가 1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주가가 전기차 섹터에서도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이 있어서 굉장히 네.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아마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내년에 전장 사업부가 흑자 전환되는 순간 PBR 관련된 밸류 적용 자체를 다르게 하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적도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으로 지금 그 분기 단위로 봤을 때도 매출액이 이제 2분기에는 약 3조 6천억 정도 됐고요. 2018년 2분기 3조 7천억과 비슷한 규모인데 영업이익단은 오히려 이번 2분기 때에는 약 그때 대비해서 약 4,600억 정도 나왔기 때문에 당시에 똑같은 매출 기준으로 보더라도 네. 지금 영업이익이 63%는 개선됐습니다. 제품 믹스 개선도 상당히 좋아졌다는 부분 그리고 전장 사업부의 흑자 전환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PBR 1.4배 한번 추가해보자 볼 수 있겠습니다. IT 하드 내년에 주목해야 될 섹터는 실적 호전주다. 그 두 번째가 이제 반도체여서 IT 하드웨어인데요. 삼성전기하고 LG전자를 말씀하셨고 LG전자는 전장 부분이라는 게 자동차 쪽이 쪽이잖아요. 네네. 전장 쪽이 이제 흑자가 나면 대박이죠. 지금 오늘 주가가 89,000원인데 그러면 뭐 이야말로 자릿수 바꾸고 10만 원 갈 수 있는 거고 스마트폰 버리면 20만 원 가는데 대박인데. 글쎄요, 근데 상당히 뭐 스마트폰 때문에 뭐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은 드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뭐 스마트폰 부분이 더 나빠질 게 있을까라고 생각도 들고 예. 우리가 소위 시장에서 말하는 상소문 폰이라고 해서 네네. 옆으로 이렇게 펼치는 폰. 그러게. 이건 또 굉장히 시장에서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폴더블. 삼성전자의 폴더블 폰 대신 이렇게 옆으로 펼치는 폰이 LG전자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폰이 만약에 정말 출시가 됐을 때 시장의 반응이 어떨까? 이 부분에서 조금 턴어라운드가 만약에 된다면 반응이 좀 있다면 뭐 플러스 알파가 충분히 될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 연말 내년을 보면서 머스트 헤브로 가져가야 될 섹터 종목들 얘기했고요. 저희가 또 이제 반도체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또 종목도 채팅방에서 올려주시는데 매우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한우리님은 테크윙하고 PI 첨단 소재도 전망 좋다고 그러셨고요. 예, 우리 박근영 차장님 말씀이 빠르러서 이거 조금 막 소화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그 분들이 있으신데요. 예. 워낙 그 내용을 전해주고 싶은 게 많으셔서, 네. 그렇죠. 원래 박근영 차장님 말씀 빨리 하는 거는 그 방송인의 한 사람은 저희가 책임이 있습니다. 맨날 그 저희는 시간이 괜찮으니까도 우리 1시간 얘기할 수 있는데 기존 방송에서 다른 코너 오시면 우리가 한 12, 3분? 그 얘기하는데 보면 뭐 다 소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래 말씀이 좀 빠르셨어요? 아니면 그 방금 뭐 일하시면서 빨라진 거예요? 일하면서 빨라졌습니다. 집에서는 뭐 말이 너무 늦고 없다고 맨날 야단 맞는데요. 진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무적인 특성. 네, 아마 방송 시간적인 제약 맞아요. 때문에 전달은 해야 되고 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도 그냥 에이 뭘
일곱 개 얘기하려던 거 한 세 개밖에 못해서 이럴 텐데, 우리 열정이 있으신 거죠? 에너지가 있어가지고 얘기를 막 해주시려고 이제, 제가 느리게 얘기할게요. 예. 여러분들도 얘기해 주시고. 자, 삼성전기, LG전자, IT 하드웨어는 집어갑니다. 다음은 자동차인데, 자동차도 뭐 올해도 뜨거웠고 내년도 뜨거울 섹터 아니겠습니까? 네. 네, 뭐 결국 자동차를 말씀드리면 전기차 쪽도 말씀을 같이 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네. 자동차는 근본적으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글로벌 전기차 시장이 지금 현재 연평균 27%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 또 독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유럽 시장의 전기차 시장 굉장히 크게 장악하고 있는 시장인데, 네. 그쪽에서 지금 보조금을 또 추가적으로 더 준다는 이야기가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 형성이 굉장히 좋은 아까보다 상황입니다. 말씀 조금 드려야겠어요. 그쵸? 아주 다행스러운 예, 일이에요. 신경 아니, 좀 어디 쓰고 가셔야 된다면 괜찮아요? 저희는 좋은데 어쨌든, 네, 어쨌든 시간 맞춰서 가셔요. 네. 네, 준비한 건 다 하고 가야죠.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25년제까지 연간 920만 대 정도 이제 이야기 될 것 같고요. 시장 네. 침투율은 전기차가 9.6% 정도까지 올라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제 우리가 제일 지금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EGMP라고 계속 이야기를 그게 하거든요. 전기차 플랫폼이잖아요. 그렇죠. 전기차 예. 전용 플랫폼이죠. 전용 플랫폼, 예, 이제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면 이제 신차들, 그러니까 아이오닉 5라든지 그다음에 CV, JW 이런 신차들이 이제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이 전기차 전용 플랫폼이 나오면 상당히 이게 마진율이 좋아지고 네. 만드는데도 상당히 뭐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뭐 약 같은 걸 제약회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제 전용 라인을 무슨 그 득해야 되잖아요. 뭐 제약사 같은 경우도 그 GMP 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전용 라인을 KGMP 그렇죠. 있죠. 네. 그런 것들 득해야 되기 때문에 EGMP 같은 경우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부분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판매가 향후 6년간 연평균 약 29% 정도 증가할 것으로 지금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판매 비중도 8.5%까지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이제 내연 기관 대비 뭐 전기차가 뭐 판매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한 수준이겠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원가 개선이 이제 EGMP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제네시스 라인업도 상당히 잘 팔리고 있잖아요. GV80 같은 거 길에 지나가는데 보니까요. 네. 뭐 외제차 맞습니다. 뺨치던데요. 예, 그러니까 생각보다 반응이 좀 괜찮고 해외 네. 시장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SUV까지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GV80 얼마나 하나요? 한 7, 8천 하나? 뭐, 예, 네. 뭐, 가까이 하고, 예, 예. 그러니까 거의 수입차 수준 정도의 가격이죠. 가격도 네, 네.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최근에 그 뉴스를 한번 보니까 그 현대차가 팔고 있는 그 자동차의 평균 판매 가격, 이게 상당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최근 보니까. 그래서 지금 라인업들이 이제 믹스 개선 때문에 고가 라인업들이 잘 팔리고 있는 것이죠, 실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까지 올라오니까 상당히 좋은 국면으로 가는 분위기고요. 여기에서 이제 EPS 상승도 있고요.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되는데, 기존의 내연기관 그 자동차 섹터에 봤던 밸류가 결국 전기차, 수소차 때문에 멀티플 상향 조정이 꼭 되겠죠. 이쪽도. 뭐 테슬라가 뭐 100배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 전기차, 수소차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리 순위가 현대기아차가 그렇게 빠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 클래스에 들고 있고 수소차는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멀티플 상향 조정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또한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뭐 현대기아차 좋게 나가겠지만, 여기서 전력 변환 장치라든지 전기 동력 부품, 그리고 배터리 시스템을 공급하는 현대모비스 이쪽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전통 컴프레셔라든지 그다음에 열 관리 시스템, 히트 펌프를 생산하는 한원 시스템도 최근에 좋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계속 좀 상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배터리 부분을 본다면 그 현대차 같은 경우는 LG화학에서 조달을 85%,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15% 정도이고요. 기아차는 SK 이노베이션이 거꾸로 이제 92%, LG화학이 8% 정도 추정이 되거든요. SDI 거는 그쪽은 안 받, 지금 거의 없군요. 예, 현재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미팅을 만나서 회동을 지난번에, 하면서 예. 삼성 걸 좀 써달라고 써달라, 이야기를 하고 정보체 있겠죠. 얘기도. 예, 그래서 이제 전고체 부분은 사실은 기술적인 아직은 그 조금은 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시간이 좀 지나야 되지만 약 한 2025년 정도부터는 전고체 시장이 굉장히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체에서는 굉장히 좀 보셔야 됩니다. 향후에 예. 전고체로 바뀌는 순간 또 이제 이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그러게요. 부분은 패러다임이 또 이제 바뀔 패러다임이 수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1, 2년 정도 뒤에 아마 전고체 관련된 섹터, 그러니까 전기차 내에서도 이 배터리 셀이 어떻게 가느냐에 대해서 상당히 좀 스터디가 필요한데요. 네. 전고체 쪽도 꼭 잊지 마시고 향후 1, 2년 내에 폭발할 수 있는 섹터니까 이 부분도 좀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LG화학과 SK 이노베이션 두 개의 배터리 업체를 모두 고객사로 두고 있는 소재 업체들, 이 가운데 LNF,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첨보 이 정도까지는 꼭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심 교호서는 이제 동화기업 사실 동화기업은 네. 마루제 그렇죠. 회사였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이게 전기차 관련된 종목으로 이렇게 변모가 돼가지고 옛날에 한번 얘기 나눴는데 예. 뭐 하는데 거기는 이쪽도 이제 관련된 소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 그리고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네. 과거에 이제 제가 모 방송에 나와서 그때 뭐 한 6만 원, 7만 원 갈 때 첨보 보셔야 된다 계속 맞아요. 말씀을 네. 그때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게 20만 원까지 불과 얼마 안 돼서 올라와 얼마 안 버렸거든요. 됐어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은 첨보가 하고 있는 이 관련된 소재가 글로벌리 과거에 일본의 모 기업밖에는 이제 할 수밖에 없었던 글로벌리 한 개 업체가 할 수 있었던 소재를 이 첨보가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업체가 첨보에 거꾸로 그 소재를 사러 오는 상황이 생겨버려가지고 굉장히 그 소재 관련된 실적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이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좀 네. 독보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캐파 증설을 작년에 다 했기 때문에 이 캐파 증설과 관련된 매출을 올해 이제 구가하면서 주가가 이제 한 3배 정도 올라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첨보도 상당히 좋았는데 아마 꾸준하게 좀 좋은 주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동차도 내년에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다. 제가 그러니까 부품주에서는 현대모비스랑 한원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이제 소재 쪽에서는 쭉 우리가 뭐 알고 있는 기업들 대표적인 네, 종목입니다. 맞습니다. LNF, 에코프로비엠, 첨보 말씀하신 포스코 케미칼 네. 뭐 포스코 그룹에서 이제 미래로 밀고 있는 거고요. 네. 동화기업이 주목할 만하고. 그다음에 앞서 그 완성차 업체도 얘기하셨나요? 네, 뭐 완성차는 뭐 현대기아차를 결국 봐야 되겠죠. 네. 같이 뭐 성장하는 부분이니까. 많지 않으니까. 네, 네네. 그렇죠. 네. 네. 제가 이제 채팅방 더러 이제 보느라고요. 네. 그러게요. 그 배터리 얘기도 뭐 한원 시스템 얘기하신 분도 있고 배터리는 이렇게 배터리를 딱 바꾸면 어떨까요? 그런 것도 뭐 얘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 기름 넣듯이 나중에 보면 충전소에 가게 되면 충전 지금은 이제 시간 기다려야 되는 게 네, 아니라 네. 배터리를 탈부착으로 탁탁 바꾸는 그런 시스템도 또 얘기는 어느 분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 조금 다른 이야기 좀 하나 더 드리자면 이게 배터리가 이제 수명이 다 되면 폐배터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이 그거 활용하는 뭐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그 뉴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네네. 저는 굉장히 좀 재밌는 뉴스이거든요. 그거 그래서 폐배터리를 재활용해서 다시 뭐 리차징을 하거나 뭐 이런 사업도 굉장히 그렇죠.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쪽도 향후에 좀 스터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네. 확산되는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건전지 조그만 거 이런 거 버리는 것도 사실은 네. 그냥 막 버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뭐 자동차 이 전기차에는 상당 부분이 메인이 배터리인데, 네. 배럴인데, 네, 그죠? 네, 네. 이걸 가지고 이제 폐기 처분하면 그걸 가지고 발전용으로 쓴다든지 네, 재활용한다든지 네, 네. 그런 얘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나중에 좀 공부하겠고요. 네. 자, 2021년, 내년에는 2800, 2900 시대 기본적으로 실적을 전주를 가야 된다. 화학이 남았네요. 화학. 네. 화학은 뭐 오늘도 참 굉장히 독보적으로 주가가 좋았지 오늘 않습니까? 화학주 강했나요? 예, 네. 굉장히 강했습니다. 뭐 네. 롯데정밀화학도 오늘 뭐 10% 넘게 올라갔고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도 계속 좋았고요. 네. 그래서 좋은데 아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사이클보다 먼저 화학 사이클이 먼저 좋아졌기 때문에 그러하고 또 중국 쪽에 사실 코로나 관련된 이슈가 좀 상당히 좀 빨리 어느 정도 이제 잡혀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쪽의 가동률이 올려오면서 화학 쪽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가격들이 좋아졌죠. 네. 이 부분에서 그렇고요. 또 이제 정유 부분이 유가 부분이 상당히 좀 저유가로 계속 눌려 있는 상태니까 예, 글로벌리 이제 이런 레버리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결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올해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증가 영향인데 내년에는 이게 그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결국 코로나 사태가 좀 이제 낮아지면서 결국 본격적인 경기 개선이 되면 전통 산업에서도 화학 관련된 수요가 많아지니까 한 내년 정도까지는 그 수요 관련된 게 충분히 이제 더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차화정 시대의 주가를 끌었던 게 이제 고점을 만들었던 게 2011년도인가 뭐 그랬을 것 같은데요. 당시에 관련된 어닝의 거의 뭐 이상 이 정도까지 지금 나오는 분위기인데 그때보다도 지금 캐펙스는 2배 정도 늘었거든요. 국내 회사들이. 그리고 재무구조도 그때보다는 지금 부채비율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차화정 시절에 갔던 주가를 못 갈 이유가 없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이제 돌파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분에서 상당히 좀 좋아지는 분위기고요. 따라서 차화정을 넘어서고요. 또 조금 우스개 이야기지만 지금의 이제 주가는 차화전 그러거든요. 차화전, 네, 네. 자동차, 화학, 그다음에 전기전자. 전기전자. 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는데요. 금호석유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가장 눈에 띄는데 이게 그 MBL 아텍스라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이 장갑, 장갑, 예, 네. 그런 건데, 위생 장갑, 네. 그렇죠. 이게 우리가 코로나 사태가 좀 잦아들면 장갑 수요가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이제 주가가 잠시 한번 최근에 조정을 잠깐 12만 원 중반대까지 한번 조정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종가 기준 15만 원까지 다시 치고 올라왔는데, 15만 1,000원이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잠시 조정을 받았지만 이제 NBA 라텍스는 아마 코로나 관련된 사태가 조금 잦아든다 하더라도 아마 수요는 계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지금 중국 시장에서도 이 수요가 이게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위생 관리가 이제 완전히 인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예. 수요가 계속적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고 우스갯소리로 뭐 누가 이야기를 하기를 이제 지금 그 금호석유 관련된 이 라텍스 장갑이 이게 한 2년 정도는 아무리 달라고 해도 줄 수가 없다 할 정도로 지금 이제 수요가 굉장히 몰려 있답니다. 오더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황을 구가를 내년까지는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좀 강하게 보는 분들은 주가는 한 20만 원까지 가도 충분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장갑의 원료를 만드는 거죠. 그런 엔진 예. 라텍스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금호석유가 일단 아직까지는 굉장히 좀 룸이 있어 보이는 상황이고요. 롯데케미칼도 여전히 좋습니다. 네. 뭐 대상공장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샤인티님 그렇고요. 롯데케미칼 대상공장 화재 네네. 뭐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롯데케미칼 예. 그리고 이제 신사업 확장 가능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증액 폭이 상당히 내년에 있을 것 같아서 아직까지도 룸이 남아있다 보이는 거고요. LG화학은 뭐 여전히 뭐 글쎄 물적 분할 이슈가 사실 여러 가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컴플레인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LG화학 자체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 LG화학의 전체 이익을 차지하는 부분이 결국 화학이거든요. 네. 80% 이상이 화학에서 이익이 나오고 있고 이 화학에서 본업에서 상당히 올라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분할되는 것이 이제 일부 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리스크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업의 성장성은 이미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충분히 그 밸류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LG화학도 여러 가지 부분이 좋고요. 물적 분할되더라도 뭐 그래도 배터리 성장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받으니까 그리고 이제 순수 그 배터리 회사로 이제 물적 분할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장이 된다면 오히려 할증 요인도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조금은 길게 보면 화학 호조와 배터리 성장을 양쪽에서 끌고 가기 때문에 LG화학도 결국은 아마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네. 최근에 이제 효성 TSC 이야기 나옵니다. 효성 스판덱스 TSC. 호조가 그러게요.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글로벌 피어 대비 아직까지도 밸류가 저평가됐다는 평가가 많기 때문에 효성 TSC가 많이 올라왔지만 좀 더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말씀드렸던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LG화학 그리고 중소형 중에서는 효성 TSC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내년에 대망의 이제 장이 열릴 걸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언택이냐 컨택이냐가 아니라 실적이다. 실적이 좋아지는 섹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도체, 머스트헤브로 가야 된다. IT, 하드웨어, 자동차, 화학. 이거 차화전이네. 차화반이네. 차화전. 기본적으로 IT는 전자니까 그죠? 네. 차화전. 자, 실적 어전주 봤고요.